자, 테마 9의 탄소 화합물부터 페이지 56페이지 문항부터 우리 살펴보면서 내용 진행하도록 하죠. 자, 56페이지 필수예제 9-1번 건국대 2012학년도 수시 기출문제로 출제된 문항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제시문 지금 가와 나 두 가지 제시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이제 문항이 대문항, 소문항으로 이렇게 하나가 소개하고서 있는데 제시문 가, 먼저 제시문 정보부터 확인을 해주시고,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이 풀 때에는 제시문보다도 과학논술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보다도 문제를 항상 먼저 읽어줘야 돼. 여기는 뭐 제시문 지금 보이고 있지만 문제부터 먼저 확인하고 우리 제시문을 보도록 하자. 교재를 보면서. 자, 57페이지에 문제를 보게 되면 디클로로벤젠의 구조 이성질체를 모두 그리라 그랬어. 그래서 실제로 C6H4Cl2의 구조 이성질체를 우리가 어떻게 되질지를 한번 다 그려보고, 지금 디클로로벤젠의 뭐 제시문이나 이런 내용들 보기 전에 디클로로벤젠 C6H4CCl2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가 지금 벤젠 고리를 근간으로 하고서 있죠. 탄소 6개가 고리 형태를 이루고 있고 공명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H4 4개의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 2개의 CL이 구성되어 있는 고리 형태의 탄화수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클로벤젠의 수소 구조 이성질체를 모두 그려라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들 분자는 모두 물에 녹긴 녹는데 작은 양만 녹는다. 상온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큰 순서대로 구조 이성질체, 앞에 이제 구한 구조 이성질체를 나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첫 번째 구조 이성질체가 정확하게 나와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용해도 순서를 우리가 결정해 볼 수 있겠지. 예, 용해도 순서는 결정할 때 어디에 주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용해도 순서를 결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극성의 정도에 따라서, 그치? 물에 대한 용해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게 극성의 정도가 클수록 물에 잘 용해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한다면 앞에서 구한 구조 이성질체에 대해서 각각의 구조 이성질체들이 극성이 누가 더 클 것인지, 그치? 전자의 치우친 현상이 부분 전하가 누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자, 플로린 원자의 전기 음성도는 클로린보다 크지만 클로로메탄 분자의 쌍자 모멘트 CH3Cl의 분자의 쌍자 모멘트는 플로로메탄보다 더 크다. 그래서 클로로메탄과 플로로메탄에 대해서 쌍자 모멘트가 클로로메탄이 더 큰 이유를 설명해 봐라. 그래서 문제는 하나지만은 요구사항이 되게 굉장히 많이 있지. 그치? 구조 이성체 그리고 물에 대한 용해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로로메탄과 플로로메탄, 플로린과 클로린에 대해서 전기 음성도 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것을 근간으로, 그것에 반하여서 클로로메탄이 플로로메탄보다 쌍자 모멘트가 더 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라라는 총 3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에 조건들이 잠깐 딸려 있는데, 단 디클로로벤젠의 모든 원자는 같은 동일한 평면상이 있고, 탄소의 결합과 탄소수소의 결합은 쌍자 모멘트가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자. 간단하게. 그래서 탄소와 클로린의 전기음성도는 각각 2.5와 3.0이다. 그래서 약 한 0.5 정도 차가 나타나는 걸 정보로 이렇게 실어주고 있어요. 자, 각각의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을 얻기 위해서 제시문의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사실 뭐 제시문에서 실제로 문제 쓰이는 부분도 있고 쓰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지금처럼 문제를 읽고 제시문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체크하고 그것과 덧붙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적 배경지식들을 갖다가 더하여서 문제의 결론들을 이끌어내야 될 거야. 요구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자, 제시문 보도록 합시다.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식은 H2O이다. 자,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는 각각의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결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합을 공결합이라 한다. 뭐 지금까지는 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뭐 깊이 있는 내용은 없네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공유하는 전자쌍은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전자쌍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산소 원자 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로 인해 산소 원자에는 부분 음전하가, 수소 분자에는 부분 양전하가 발생되어 이 결합은 극성을 띠게 된다. 자, 결합의 극성을 띠게 되는 이유, 약간의 관련성은 있지만은 뭐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극성을 갖다가 판단을 하고 그 극성의 정도를 우리가 또 판단해야겠지. 자, 또한 그림과 같이 물 분자는 구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결합의 극성이 서로 상쇄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극성을 띠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칭성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결합의 극성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도 세 가지 구조 이성질체에서 극성이 누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어떤 부분에 있다? 결합각, 그치? 그래서 비대칭 원소들이지. 비대칭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결합에 대해서 결합각들이 얼만큼 벗어나 있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극성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을 주고서 있어. 물 분자의 극성의 알짜 크기와 방향은 두 개의 OH 결합에 의해 각각 형성된 극성의 합이다. 그래서 둘 이상의 극성 결합이 있었을 때, 그런 극성 결합들의 합에 의해서, 벡터 합에 의해서 최종적인 알짜 극성의 알짜 크기와 방향이 결정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죠. 만약 물 분자가 구분 구조가 아닌 선형이라면, 지금 요 부분은 조금 잘 봐도 예전에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논술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을, 즉 현재 어떤 현상이 있는데 실제로 정확한 이제 자연 현상, 벌어지게 된 자연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 원리나 혹은 현상 자체가 변화하게 된다고 한다면, 과학적 원리에 어떤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 그렇게 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종종 출제가 되고서 있거든. 이거 아주 대표적인 경우야. 수능 문제에서도 간혹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물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간혹 이런, 만일 물 분자가 직선형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걸 본 적도 있을 텐데, 여기도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요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만약 물 분자가 구분 구조가 아닌 선형이라면 두 결합의 극성의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이므로 서로 상쇄되어 무극성이 될 것이다. 자, 분자 자체는 무극성이지, 그치? 물질의 극성은 용해도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과 잘 섞이는 경향이 있다. 자, 용해도라고 그러면 한다고 한다면, 우리 문제에서 요구한 용해도 정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치,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극성의 성질이 더 큰 물질이 용해도가 더 클 것이다. 그런 판단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주고서 있죠. 극성의 크기에 따라 섞이는 정도는 변화한다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문제거나 힌트를 살짝 실어주고서 있어. 이런 제시문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선택 과목으로서 지금 화학을 선택해서 논술 시험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화학 선택자가 아닌 경우에 화학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 시험 보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이제 비선택자들에게 이런 정도의 정보를 주고 읽어서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도의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리고 하나, 물 분자가 구분 구조가 아닌 선형 구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건 있지. 선형의 구조가 되게 되면 일단은 극성은 사라지고 무극성 분자가 되어지게 되지, 그치? 분자는 무극성 분자지만 산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 자체의 극성 결합이냐 무극성 결합이냐 자체는 변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그거는 없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분자는 직선형이 되어서 무극성 분자가 되더라도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분자가 되더라도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있는 수소 결합은 변해, 안 변해? 중요한 건 수소 결합이지. 수소 결합은 분자 내에서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는 거야, 분자와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분자끼리. 그치, 분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거야. 따라서 물 분자 자체가 직선형이 됐다고 하더라도 산소와 수소 자체에서의 전기 음성도에 대한 크기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수소결합 자체는 변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수소결합 자체는 변화가 생기질 않아. 자, 그러면 물 분자가 직선형의 분자가 되게 되면 물의 끓는 점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지금 물의 끓는 점을 보통 100도 정도로 이렇게 잡고서 있지? 그치? 네. 만일 지금과 같이 물 분자가 직선형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 물 분자의 끓는 점은 어떻게 될까? 낮아져요. 지금 현재보다는 낮아지겠지. 자, 낮아지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래? 그치. 극성이네요. 극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낮아지기는 하지만 수소결합에 의한 끓는 점의 변화의 차이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렇지. 거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 사실 문제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조건을 조금 더 정보를 이제 주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의 성질에 관한 부분에 관한 것들은 논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상당히 자주 다뤄지는 소재니까 조금 깊이 있게 그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 자, 재심은 나.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척도를 전기음성도라고 한다.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가장 큰 플로린 원자의 전기음성도를 4.0으로 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전기음성도를 상대적으로 정하였다. 위의 그림과 같이 극성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경우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쪽이 공유 전자를 끌어당겨서 부분 음전화, 전기음성도가 작은 쪽이 부분 양전화를 띠게 되는데, 쌍극자 모멘트, 문제에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분리된 전하들에 의해서 생성된다. 극성 공유결합에 의해 형성된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이고, 크기는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곱이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분자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들의 합이다. 쌍극자 모멘트는 분자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다. 자, 디클로로벤젠 문제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거 다시 한번. 디클로로벤젠의 C6H4Cl2의 구조 이성질체를 모두 그려라. 자, 이것의 구조 이성질체는 어떻게 될까? 일단은 탄소 고리부터, 그치? 육각의 탄소 고리부터 우리 그려줘야겠지? 응? 그래서 육각의 탄소 고리부터 3개의 탄소 고리를 그릴 수 있을 테고, 수소는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겠지? 공결합을 표시해 주시고요. 공결합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거나 3군데에다가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기준으로 수소는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다고 생각할 때 CL의 위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CL 하나를 결정해 주게 되면은 CL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하나의 고정된 CL을 놓고 몇 개의 구조 이성질체가 만들어져? 이 경우에. 그치. 3개의 구조 이성질체가 만들어지겠지. CL과 CL. 그 다음에 CL과 CL이 대칭 형태로 존재하는 이런 3가지의 구조 이성체가 만들어질 거야. 그치?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거를 오소 디클로로벤젠이라 하고, 두 번째를 메타 디클로로벤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치? 탄소를 갖다가 CL 대칭성으로 대칭 완전하게 이런 걸 이제 파라 디클로벤젠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 3가지 구조 이성질체를 톨루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질에서 이런 3종류의 구조 이성질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벤젠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되겠어. 이 각각의 차들을 특히 이제 극성에 대한 차를 묻는 게 두 번째 문제의 핵심이지, 두 번째 요구사항에. 그치? 그래서 상온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전체가 다 물의 소량 녹는다고 그랬어. 소량 녹는데 물의 그 중에서도 물에 대한 용해도가 용해도가 큰 순서대로 나타내라. 자, 이 중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건 어떻게 되겠어? 극성이 가장 큰 놈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 이유는 제일 첫 번째 오소 디클로로벤젠이 극성이 가장 크겠지? 그 이유는? 몰려있어요, C. 답안에다가 몰려있으니까 라고 그냥 단순하게 쓸 거야? 물론 그래도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렇게 써도 돼. 써도 되는데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갖다가 몰려있기 때문에 뭐가? 벡터가 이동한 합이 작으니까 합이 거기서 벡터는 무엇에 대한 벡터들의 합이지? 쌍점. 그치,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한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 합의 크기, 각각에 대한 C와 CL 사이의 크기는 각각 같겠지만
그것들의 방향성의 각이 사이각이 작기 때문에 그치? 벡터의 합이 어떻게 되는 쌍점 모멘트의 벡터 합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이성일체. 그치? 그리고 그것이 CL과 CL.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두 가지는. 요 두 개는. 그치? 요거는 대칭성을 이루고 있죠. 완전히. 그치? 위아래 상하의 대칭성을 이루고 있어서, 지금, 쌍점 모멘트의 합이 어떨 것이다? 가장 작을 것이다. 그치? 따라서 용해도의 크기는 그치? 오소 디클로로벤젠, 그 다음에 메타 디클로로벤젠, 파라 디클로로벤젠의 이러한 순서로 해서 용해도 크기가 작아질 것이다. 그치? 큰 선수대로 쓰면은 그런 내용들이 답안에 정확하게 표시되면 되겠어. 자, 두 번째 요구사항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첫 번째는 요 그림 그려줘야 돼. 구조기 성체를 모두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세 가지를 정확하게 실수 없이 표현해 주셔야 되고 국면 구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소량 녹을 때 물에 대한 용해도 큰 순서를 갖다가 쌍점 모멘트의 합이 어떻게 더 크게 나타나는 걸 갖다가 순차적으로 설명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용해도 순서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비교적 쉽지? 이 세 가지 이성체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의 이제 대칭성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그리고 참 하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벤젠고리 같은 경우에 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육각형 형태의 고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 육각형 형태의 고리가 아니지. 입체에서 보게 되면 이거 평면 육각 구조가 아니야. 그치? 공간에서 보면은 대칭형으로 배나 시스형, 트랜스나 시스형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육각형 형태를 띠고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완전한 대칭, 벡터 합이 완전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알겠죠? 마지막 디클로로벤젠의 경우라 하더라도. 알겠지? 뭐 그것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부분도 조금 알아도 가자. 예전에 이 건대에서 지금 이 구조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 육각형의 벤젠고리를 갖다가 정사형 시켜가지고 평면에다 정사형 시켰을 때 사이각들이 어떻게 나타나겠는지 그것들을 갖다가 계산하는, 여기서 이 각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근데 이제 그거는 수리과학 통합 문제로 나왔던 문제고 이제 과학논술 문제에서 지금 문제는 출제되지는 않아. 그러나 간단하게 구조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자, 플로린 원자의 세 번째 요구사항이죠. 플로린 원자의 전기음성도는 클로린보다 크지만 클로로메탄 분자의 쌍점 모멘트는 플로로메탄보다 CH3F보다 더 크다. 자,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 혹시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뭐 아무 생각 없어? 오늘 신입생 상민이 뭐 할 말 없어? 야, 신입생이 빠릿빠릿해야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좀 이상해. 플로린 결과적으로 CH3Cl 분자하고 CH3F에 대해서 전기 음성도는 플로린이 더 큰데, 그치? 쌍점 모멘트는 오히려 클로로메탄이 더 크다 그러거든?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좀 애매하지, 그치? 네. CL이 껍질수가 더 많아서 뭐가 더 많아서? CL이 플로린보다 껍질수가 더 많아서 껍질수가 더 많아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거 하나 정도밖에 없지, 그치? 응? 그러면은 그거 만약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면은 실제로 이제 극성이지. 그 쌍점 모멘트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시문에 들어있어. 제시문의 쌍점 모멘트는 무엇과 무엇의 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 쌍점 모멘트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거리와 부분 전하의, 그치, 거리와 부분 전하의 크기의 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지?
네. 그치?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리와 부분 전하의 크기에 있어서 지금 플로린과 클로린에 대해서 그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어떤 요소가 더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 부분 전하의 크기에 의한 효과의 변화보다 차이보다 전기 음성도 차가 결국 부분 전하의 차지. 그치? 전기 음성도 차에 의한 부분 전하의 차보다 뭐에 의해서? 거리. 그치? 전자 껍질 수에 의한 분자 간 거리, 원자 간. 그치? 결합 간 거리 차에 의한 효과가 더 커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제시문부터 추론하여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논술 문제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문제로 소재로 할 때에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 사실 앞에 구조이성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상당수의 학생들이 저 형태의 벤젠고리에서의 구조이성체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이 다뤄본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경험상으로. 그래 안 그래? 그치? 처음 다뤄보니? 지금 이 구조이성체 처음 보는 사람 있어 없어? 다 알고 있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이제 뒤에서 질문하고 있는 후반부에서 질문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 그 원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수능 문제에서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쌍점 모멘트를 다루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경험상으로 이제 적은 그런 이제 질문이 되어지게 되고, 그것을 근원적인 현상의 원인부터 뭐 찍어서든 혹은 직관적으로 외웠던 거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현상의 원인까지 우리가 논술 문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시문에서 그러한 관련된 어떤 근거 요소들을 갖다가 조각조각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문제 전체에 종합해서 그런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결과에 타당한 제시문상의 요소를 뽑아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 부분에서 점수가 갈라져 버리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플로린 원자는 클로린 원자보다 전기 음성도는 크지만 원자 반지름이 작다. 따라서 탄소와 결합했을 때 원자 간 거리가 클로로메탄보다 더 작다고 할 수 있다. 자, 쌍점 모멘트는 거리에 비례하는데 주기율표에서 같은 쪽에 있으면 원자 번호가 더 큰 클로린 원자의 결합 거리가 커지는 정도가, 그치, 요 부분의 설명이 지금 여기서 이 설명에서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고 그것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문에서 무엇인가 찾아서 거리와 부분 전하량, 전기 음성도 차이한 부분 전하량, 그것들을 갖다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맞도록 이야기를 꺼내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꾸며서 유추해 내야겠죠. 그치? 그래서 원자 번호가 더 큰 클로린 원자의 결합거리가 커지는 정도가 전기 음성도가 감소하는 정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치? 실제로 이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정보상으로는. 클로로메탄의 쌍점 모멘트가 플로로메탄의 쌍점 모멘트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하고 최종적인 결론. 요거는 제시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들을 갖다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지? 논술 문제 보다 보면은 문제는 하나인데, 특히 과학 논술 문제에서 과학 논술 문제에서 보다 보면은 소논제 몇 안 되는 이제 소논제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소논제 하나에다가 요구 사항을 여러 개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리고 그 요구 사항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건 소논제 하나에다가 요구 사항 두 개가 따로따로지, 세 개가. 앞에 두 개가 한 묶음이고 뒤에 하나는, 그치? 뒤에 하나는 전혀 성질이 다른 형태의 내용들 갖다가 지금 실어놓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문제를 융합해서 만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내용을 외우기보다는 제시문으로부터 원하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내는지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앞에 문제에서요. 자, 없으시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